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잘못된 지식, 유언비어, 헛소문, 좋게 말하면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소문들. 제가 2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인구 가운데 30%가 이 코로나 위험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8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그 윤곽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더하고 덜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첫째, 헛소문.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실험실에서 랩에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특별히 초기에 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말을 퍼뜨린 가장 중요한 장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제가 일부러 Fox News, 친 트럼프 매체죠.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하기를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랩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한 사실이죠. 정말 이렇다면은 중국이 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도 증거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죠. 첫째로 미국 정보기관, 미국 모든 정보기관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두 번째, 거의 절대 다수의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것은 자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바이러스 학자도 있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나왔다면,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미국 첩보기관이 이것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증거가 없어요. 미국 정보기관이 이것을 부정하니까 또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다. 이 사진은 우한에 있는 바로 문제가 됐던 그 랩입니다. 아주 첨단 바이러스 연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있었죠. 사르스 때문에. 또 그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 모든 연구에 그 자금을 대주는 거기서 이 연구소에다 자금을 줘서 같이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돈 들여서 같이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무기화하려고 했다로 이제 얘기하다가 그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른 이유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 잘못해서 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제 4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에서 왔나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자연 속에 있는 박쥐들 가운데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사르스의 그 유전자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자연에서 온 것이다. 자, 첫째, 이것은 헛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류 의학계와 대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거 대단한 얘기죠. 이 사진을 보시면 파우치 박사하고 빌 게이츠가 보이는데, 주류 의학계 대표 닥터 파우치, 또 대기업의 대표 우리 빌 게이츠. 제가 이 파우치 박사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 환자한테 들었는데, 백인인데 이분은 노동자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파우치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왜 믿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뭐 권위 있는 분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주디 마이코비츠라고 하는 닥터 디그리를 가진 바이러스 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 일을 해고를 당하고 하다가 이제 그 주류 의학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제야 인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파우치 박사를 거의 모든 요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을 하고 있죠. 이분의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플랜데믹, 계획된 팬데믹, 플랜데믹이라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파우치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 이 영화를 보면은 파우치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이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적어도 이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조장을 하고 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돈이요? 백신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상대하기 힘듭니다. 같이 싸우다 보면 서로 늪에 빠지니까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데 플랜데믹 제1회 마지막 부분에 파우치 박사가 어디서 이제 연설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그때 닥터 파우치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팬데믹은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수년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음모론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꼭 뭐처럼 들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이 꼭 온다는 얘기는 이분만이 한 것이 아니죠. 여러 그 역학자들이 감염성 질환 의사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속한 것인데도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자, 파우치 박사는 과연 주류의학의 태두죠. 우리 내과 교과서의 공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야말로 요즘 음모론에서 아마 세계 그 공적 제1호인데 제가 사실 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그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저랑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고 빌 게이츠의 세탁물을 세탁해 주신 세탁소 주인이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얘기해 준 것도 있고 또 제 친구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면서 빌 게이츠를 만나본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제가 누구를 어떻게 설복을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가시면 Inside Bill's Brain, 빌의 머릿속엔 뭐가 들었나? Decoding Bill Gates, 빌 게이츠 암호 풀기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gatesnotes.com이라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여기 가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감염병 질환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을 소개를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빌 게이츠의 친구인 워렌 버핏 90세가 됐네요. 그렇죠? 세계 첫째, 둘째 가는 부자들 둘이 부자들끼리 같이 놀죠. 이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은 빌 게이츠가 무슨 책들을 읽는지 소개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좀 읽어보시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무슨 책 읽는지 저도 쭉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권하시고 제 욕심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못했지만 이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본주의의 문제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주류 의학계 대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류 의학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코비드-19는 독감보다 위험하지 않다. 이 말을 퍼뜨린 분도 역시 우리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페이스북에다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매 10만이다. 주사 맞아도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썼다가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당했죠. 매 미국에서 평균 독감으로 죽는 인구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라 그럽니다.
뭐 2만 명에서 6만 명 사이, 근데 평균은 3, 4만 명이고 세계에서 30만에서 60만 정도. 독감 감염 치사율은 한 0.1% 되는데 코로나 치사율은 거기에 배가 넘죠. 예, 이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독감보다 훨씬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검사를 많이 하니까 감염자가 늘어나지.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은 쉽게 판별할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달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 비율이 계속된다면 6월, 7월에 가서 많은 검사를 해도 그 비율로 환자들이 확진된다면 이 정도로 확진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더 많이 확진이 됐죠. 이 이야기는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나온 것이죠. 이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나온 거는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코로나 사망자의 수는 부풀려졌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스피츠, 그 여자 의사, 여자 박사, 그분의 플랜데믹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환자, 뉴욕에서 코로나 환자 하나가 입원을 하면 나라에서 메디케어에서 13,000불을 병원에다 주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병원이 그 돈을 받으려고 사망진단서를 가능하면 코로나 이렇게 적었다. 뭐 이런 증언 비슷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환자가 입원을 하든지 메디케어에서 돈을 주죠. 특별히 노인 환자들 다 메디케어에서 돈을 받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을 때 돈을 더 받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병원들이 굉장히 뭐 포화 상태가 되고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환자 수를 부풀려서 돈을 타냈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에서 이것을 부풀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1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미국의 사망자 수가 예상 숫자보다 30만 명을 초과했다. 전년 대비로 보면은 사망해야 될 그 통계적인 숫자보다 30만 명이 더 많이 늘었다. 그 중에 20만 명은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면 나머지 10만 명은 무엇 때문에 사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된 사망 일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사망자는 사실 공식적인 발표 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오히려 더 적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는 부풀린 것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6번째, 방역이냐 경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참 이거 어려운 얘기죠.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뭐 병에 걸려 죽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 국가가 잘못한 것이 많죠. 국가가 방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졌죠. 한국, 대만, 월남, 심지어 중국도 이 방역을 잘 하니까 경제 봉쇄를 안 해도 됐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미국은 국가의 실패로 막 문을 그냥 닫는 그런 막말로 무식한 정책을 하니까 더 어려워졌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고요. 방역을 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방역 안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 그러면 경제가 죽죠. 또 잘못된 일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집회 금지는 기본권 혹은 또 종교의 탄압이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뭐 믿는 사람인데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공권력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8번,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놓아두어서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한다. 집단 면역 개념 여러 번 들으셨죠? 인구의 3분의 2 정도의 항체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를 이제 진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빨리 백신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돼야 되든지 하는데 빨리빨리 감염이 돼가지고 빨리 거기 가자 이렇게 말하는 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제가 2회 이전에 간단한 산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감염된 엔터바디, 항체가 있는 인구가 한 12%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배, 6배 더 감염이 돼야 그 집단 면역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생각이죠.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10월 초에 모여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하버드 학자들 뭐 이런 굉장한 학자들이 Declaration, 이 선언을 했어요. 이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공산당 선언 뭐 이런 선언처럼. 거기서 한 말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닫고 학교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월커를 안 하고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은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활동을 이전 그대로 다 하게 두자. 이전 그대로란 말은 학교 가고 직장도 집에서 하지 말고 다 출근하고, 심지어 식당, 술집 다 그대로 옛날처럼 열고, 운동 경기, 극장 다 그대로 하고 옛날 그대로 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섞여서 걸릴 사람 걸리고 회복되게 하고, 나라는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만 보호하면 된다. 이것을 선언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선언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gbdeclaration.org에 가시면은 읽어보실 수 있고,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뭐 원하시면 거기 서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요 문제만 가지고 좀 다뤄보겠으니까 혹시 미리 예습을 하시고 오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명하지 않은 처사 같습니다. 자, 그냥 놔둬서 사람들이 감염을 하게 한 나라, 미국, 그렇죠? 브라질, 세계의 사망자가 1, 2위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사망해야 거기에 도달할까? 이것은 브라질의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에 집단 매장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베링턴 디클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놓아두어서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구겨버리지 않고 어디다 잘 모셔두겠습니다. 아니면 저보다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마지막 9번째. 백신은 안전하지도 않고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 기다리시죠?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안 맞겠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해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백신을 많이 맞았더니 자폐증이 늘어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안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한번 음모론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참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주디 마이코스피츠 이 박사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수백만 명이 더 죽는다. 그 백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엔타이 백신 집단의 아주 대모로서 지금 떠받들여지고 있는데, 자기는 엔타이 백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바이러스 학자니까 면역을 키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난 절대로 백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잘못됐다. 주류 의학계가 잘못하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약회사들이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백신을 만들어 판다고 얘기를 하죠. 빌 게이츠가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렇고, 백신에 대한 여러 소문들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백신에 관해서만 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전하지 않고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이고 뭐 이래서 그렇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백신을 못 맞겠다, 내 아이들한테 백신을 못 주겠다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백신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음모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소아마비나 홍역 같은 그런 주사를 안 맞히면, 비형 간염 주사 이런 거 안 맞히면, 만약에 얘네들이 그 병에 안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신에 관한 여러 음모들, 제발 좀 의사로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모론에 휘둘릴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하는 유튜브. 1분 동안 새로 올라오는 동영상이 500개라 그래요. 누구든지 중구난방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이상하게 진실보다는 어떤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과학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냐 과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이죠.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신학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죠. 성경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과학이 발전하게 하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해서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이 과학과 신앙을 대립되는 것으로 믿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과학 하는 말을 잘 들으셔서 이번 겨울 건강하고 무사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